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상위 1% 등신이 되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정한 등 간지는 여기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쪽집게 강사처럼 딱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끌어내리고 뒤집어라. 끌어내리고 뒤집어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비밀을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밑부분만 자글자글하고 밑에는 비어있는 완성도 없는 등은 매력 없다고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광배근은 팔 안쪽에서 시작돼서 골반 부근까지 펼쳐져 있는 아주 큰 근육입니다. 그러니까 허리나 골반 있는 부분까지도 다 등이라는 얘기죠. 이렇게 하부 등도 미관상 기능상으로 아주 중요한데요.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하부 등을 만들어주면 등이 입체적으로 보이면서 허리는 상대적으로 가늘어 보일 수가 있고요. 근육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수준 높은 완성도 있는 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기능상으로는 광배근의 기시점들과 중첩하는 흉요근막이 천연 허리보호대의 역할을 하는데요. 이 흉요근막에 인접한 하부 등 근육을 많이 쓰게 되면 허리 근육이 직간접적으로 튼튼해지겠죠. 이렇게 중요하지만 간과하기 쉬운 하부 자극에 대해서 오늘은 원암 덤벨로우라는 동작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등 운동은 수직과 수평 운동 두 가지 계열로 분리가 되죠. 수평 운동을 케이블 로우 같은 동작으로 할 때는 앉아서 서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덤벨과 바벨을 드는 순간 앉아서 서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력에 의해서 무거운 바벨과 덤벨은 땅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냐면 보통 벤트오버로 수평 운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덤벨 로우이고요. 여기서 한 손을 놓게 되면 원암 덤벨 로우인 것입니다. 팔로 하게 되면 시간 세이브도 되고 좋은데 왜 원암으로 이렇게 하는 걸까요? 한 손을 놓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완의 길이를 훨씬 더 길게 가져갈 수 있고요. 수축의 가동 범위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등을 더 크고 두껍게 만들려면 신체가 허락하는 최대의 가동 범위로 등을 더 폭넓게 찢어낼 수 있는 원암의 비율이 높으면 좋겠죠.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두 팔로 잡고 있을 때 막혀있고 제한됐던 가동 범위는 한 팔을 놓음으로 인해서 더 많이 나갔다가 상체가 틀어지는 정도까지도 수축을 해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프로 선수들도 원암의 비율이 높은 게 이 때문이고요. 덤벨로우가 굉장히 좋은 운동으로서 국민 등 운동이기도 한 이유입니다. 굉장히 흔한 운동이지만 정확한 자극을 아는 헬린이들은 드물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확한 자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벤치에 한쪽 다리와 팔을 일렬로 정렬하여 놓아 지지를 해주시고요. 덤벨이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반대쪽 발은 뒤쪽으로 멀찌감치 빼주세요. 옹졸하게 빼지 마시고 크게 멀리 빼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에 밴딩을 주셔서 고중량도 안정감 있게 수행이 되도록 지지를 단단히 해주시는 겁니다. 기본적인 자세를 잡았으면 몸이 틀어지지 않고 일자로 정렬이 잘 된 상태여야 하고요. 근데 이 이후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팔을 내려서 등을 늘려주었으면 수축할 때 어디까지 덤벨을 끌고 온다? 자, 아래까지 끌고 오라면서요. 아래가 어딥니까? 겨드랑이 옆이 아니죠. 골반 있는 데까지 와야 하부로 무게가 전달이 되겠죠. 자, 고관절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손목의 안쪽이 고관절과 맞닿는 선까지 끌고 오는 겁니다. 딱 정해드릴게요. 손목의 안쪽이 고관절과 뽀뽀하는 선까지 가지고 오셔야 돼요. 상태에서 뒤집으면 된다면서요. 화면상에서 오른쪽 상체를 한번 보세요. 상체가 트위스트 되면서 뒤틀리고 제껴지고 있죠. 다시 말해서 상체가 제껴지고 뒤집히면 그 상체의 무게가 하부를 누르면서 최대 수축을 도와주게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윗가슴이 말려 있다거나 웅크려 있으면 안 되겠죠. 윗가슴이 열려서 흉추 신전이 일어나고 살짝 뒤집히면서 제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상부도 쥐어 짜지게 되고요. 하부에도 최대 수축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팔은 여기서 몸에 최대로 붙이면서 팔꿈치는 몸의 뒤쪽으로 당겨올 텐데요. 광배근의 기시점과 정지점을 가깝게 만들어 최대 수축을 만들어 줄 거라서요. 팔이 몸에 떠 있다면 팔의 안쪽에 붙어 있는 광배근이 최대 수축이 안 되고 들뜬 상태로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팔을 몸에 붙여주시고요. 그리고 또한 광배근의 내전 기능을 이용해서 팔을 뒤로 보내면서 최대 수축을 또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시선 또한 주의를 주셔야 되는데요. 경추, 흉추, 요추는 모두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면 가슴과 허리가 말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고개를 들어서 정면을 바라봐 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저만의 핵 꿀팁을 두 가지를 방출할 예정입니다. 수축할 때 덤벨을 몸 바깥으로 돌리면서 수축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있는데요. 쓸데없이 무겁기만 하고 등 하부로는 덜 먹습니다. 자, 보세요. 특히 엄청난 고중량을 하고 있다
있다고 생각해보면은 너무나 무거운 거죠. 근손실 납니다. 근데 반대로 몸 안쪽으로 일자로 가지고 온다면은 고중량 수행 시 굉장히 쉽게 느껴지고요. 하부에도 정통으로 딱딱 먹어 들어가거든요. 내 몸, 내 등으로 자극을 때려 넣을 거잖아요. 근데 왜 돌립니까? 등에서 벗어나지 않겠습니까? 랩풀다운에서도 수직의 경로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중을 하부까지 넣어주기 위해 몸을 세워놨었습니다. 내 몸 안으로 하중을 넣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내 몸 안으로 하중을 넣어줄 거라면 일자로 들어오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일자로 들어오면서 팔이 몸에 더 붙기 때문에 최대 수축에도 더 용이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만의 팁은요. 아까 배웠던 흉뇨 근막에 의해서 하지와 상지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둔근과 햄스트링 그리고 광배근이 연결되어 있어요. 여기서 둔근 광배근의 기시점이 동시에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힘의 전달도 가능합니다. 엉덩이가 앞으로 살짝 진출을 하면서 하부에 힘을 밀어 넣어 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상부가 제껴져서 상부의 무게가 하부를 눌러 최대 수축을 준 것처럼 둔근을 앞으로 밀어 넣는 동작은 장력을 하부에 전달해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는요. 무게가 위쪽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앞으로 진출을 하면서 무게를 받으러 마중을 나갈 겁니다. 그러면 하부 등에 자극이 더 딱딱 꽂히는 느낌이 들 겁니다. 그걸 떠나서 이야기하더라도 인체가 다 연결돼 있고 근육들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상체를 늘리면서 자세가 낮아지면 힙이 뒤로 빠졌다가 수축할 때는 상체가 살짝 일으켜지죠. 그러면 힙이 살짝 들어오는 느낌, 이렇게 해서 무브먼트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헬린이 때는 고립해서 정확한 자세를 익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요. 선수들 등 운동을 하는 거 보면 전신 운동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만큼 등을 더 찢어내기 위해 엄청난 가동 범위를 쓰고 있다는 것인데요. 헬린이를 벗어나는 순간 고정관념도 일정 부분에서는 벗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을 운동해도 내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운동으로 인해서 내 몸도 절대 그 틀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는 그런 몸을 갖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도도 해보시고 즐기는 운동을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는 원암 덤벨로우의 나머지 3가지 응용 동작도 한번 간단히 살펴볼 텐데요. 여러 버전들이 있으니까 질리지 않고 매번 색다르게 즐겁게 신선한 느낌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렉이나 지지할 물체를 잡고 하는 것인데요. 제가 정말 자주 하는 자세입니다. 편하고 자극도 잘 오지만 무엇보다 고중량을 수행할 때 들고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너무나 편리한 자세죠. 먼저 다리는 니은자를 만들어서 직각을 만들어주세요. 덤벨이 왔다 갔다 할 공간을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고요. 무릎은 밴딩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한 손은 렉을 집어주시는데요. 반대 손은 덤벨을 내려서 등을 늘렸다가 고관절 쪽으로 당겨오면서 팔은 몸에 붙이고 팔꿈치는 뒤쪽으로 당겨서 수축을 할 겁니다. 이때 윗가슴은 열리고 상체가 제껴지면서 상체의 무게가 하부를 눌러 최대 수축이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을 짚고 한다는 것 외에는 아까 설명한 것과 동일한 자세예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클라인 벤치에서도 해줄 수 있는데요. 요령은 같습니다. 한 팔 한 다리는 벤치에 올려놓고 고정해서 지지를 단단히 해주시고요. 덤벨을 내려서 등을 늘리고요. 수축할 때는 팔을 몸에 붙이고 팔꿈치를 뒤로 당겨올 겁니다. 상체가 뒤집히고 제껴지면서 상체의 무게가 하부를 눌러서 최대 수축이 되게 하는 것 동일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다리를 모으고 할 수 있는 자세인데요. 원암 덤벨로우는 수평 운동이면서 두께감을 좋게 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넓이를 넓히면서 갈 수도 있는데요. 특히 광배근의 바깥쪽의 넓이를 넓힐 때 바깥쪽이 말리면서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다리를 모으고 하면 그 자세가 굉장히 잘 나와서 종종 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팔도 회내시켜서 프로네이션이라고 하죠. 광배근 외측이 더 말리는 느낌을 낼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더 많이 늘리고 넓히면서 넓이감에 대해 신경 쓰면서 운동하기 좋은 동작입니다. 이게 한쪽 손을 짚고요. 발은 모아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덤벨을 내려서 등을 늘리고 수축은 팔을 몸에 붙이면서 팔꿈치를 뒤로 당겨오는 겁니다. 수축할 때는 윗가슴이 열리고 뒤로 제껴지면서 상부의 무게가 하부를 눌러서 최대 수축이 되게 도와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변형 자세 3가지까지 다 살펴보았는데요. 여러가지 버전으로 질리지 않고 다양하고 즐겁게 루틴에 넣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감사해요, 여러분. 원암 덤벨로우는 수직과 수평으로 나뉘는 2가지 계열의 등 운동 중에서 덤벨의 무게로 인하여 땅으로 떨어지는 특성 때문에 앉아서나 서서 수행할 수가 없어서 벤트오버 자세를 취하는 수평 운동인데요. 양손으로 하게 되면 덤벨로우이고 여기서 한 손으로 가게 되면 원암 덤벨로우인 것입니다. 자세는 한 팔 한 다리를 벤치 위에 일렬로 정렬하여 놓아주셔서 지지를 단단히 해줍니다. 반대쪽 발은 멀찌감치 뒤로 뺄 텐데요. 덤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하지가 동작 수행 시 안정감 있게
무게를 지탱할 수 있도록 무릎을 구부려 자세를 낮춰주시고요. 팔을 내려서 등을 늘렸으면 팔을 몸쪽에 붙이고 팔꿈치는 뒤로 당겨오면서 수축을 할 텐데요. 이때 윗가슴을 열어서 흉추 신전이 되게 하고 상체를 제껴서 상부의 무게가 하부를 눌러 최대 수축이 되게 해줍니다. 렉이나 인클라인 벤치에서도 자세는 동일한데요. 변형 자세 2, 3, 4번도 본문을 참고하셔서 연습해 주시고요. 연습 많이 부탁드릴게요.